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랑 블록체인 업계에서 다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는 것 같아요. 바로 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JP모건 같은 정말 큰 은행들이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에 뛰어드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논쟁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저희가 이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 달러, 예금 토큰은 은행 달러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오해가 참 많은 분야죠. 오늘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용의선상에 오른 주인공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예금 토큰 또는 뭐 토큰화 예금이라고도 불리던데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아는 USDT나 USC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겉으로 보면 완전히 경쟁자처럼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두 자산이 해결하려는 문제랑 타겟 고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금 토큰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 있잖아요.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쓸 수 있게 토큰으로 그냥 복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그 돈의 법적 성격이 은행 예금이라는 겁니다. 아, 은행 예금. 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이나 테더 같은 핀테크 기업이 국채나 현금을 담보로 잡고 발행한 일종의 전자화폐 또는 잠깐만요. 청취자분들이 듣기엔 어차피 둘 다 1달러짜리 토큰인데 발행 주체가 은행이냐 핀테크 기업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돈은 돈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차이의 시작입니다.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 책임, 규제, 그리고 리스크의 성격이 그냥 180도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달라지나요? 네, 예금 토큰은 은행의 부채, 즉 은행이 고객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금자 보호법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 틀 안에 들어가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 가치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파산하면 그 담보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내 돈을 정말 100%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결국 예금 토큰은 은행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확장한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낸 것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별개의 레일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그냥 태어난 새로운 존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새로운 레일을 깔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은행들이 신기술 도입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들이 감수할 만한 큰 이점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인 알케미 분석을 보면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실시간 정산 시스템입니다. 아, 그게 가장 크죠.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는 주말이든 새벽이든 거래 즉시 모든 게 완료되죠. 그리고 둘째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돈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말이 흥미롭긴 한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월급을 자동으로 준다거나 하는 예시는 뭐 기존의 자동이체랑 크게 달려 보이지 않거든요. 좀 더 와닿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공정이 단계별로 끝나도 하청업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원청이 확인하고 자금팀에서 승인해서 송금하기까지 며칠씩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이 꽤 걸리죠. 하지만 프로그래머블 예금 토큰을 사용하면 스마트 계약에 이렇게 미리 프로그래밍 해둘 수 있어요.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감리 통과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즉시 공사 대금의 30%를 하청업체 A의 지갑으로 자동이체한다라고요. 사람의 개입이나 서류 작업 없이 계약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돈이 정말 물 흐르듯 움직이는 거죠. 이건 뭐랄까 금융 자동화의 차원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와, 건설 프로젝트 예시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단순 자동이체가 아니라 계약 조건이랑 자금 흐름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 예금 토큰을 그냥 코인 하나 찍어보는 수준으로 접견하지 않아요. 알케미가 강조한 현업 조건들을 보면 그 진지함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실제 회계장부랑 블록체인 기록이 100% 일치해야 하는 정산 결정성, 아, 중요하죠. 발행하고 폐기할 수 있는 허가형 달행 소각 기능, 또 기존 은행 전산망 수준의 운영 안정성 확보 같은 것들이 필수 조건으로 꼽힙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예금 토큰은 새로운 코인이라기보다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은행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강력하고 규제 친화적이고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 결국 USDT나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시장의 가장 큰 오해이자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랑 KTX 전용철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먼저 예금 토큰이 왜 기관이나 기업 간의 도매 금융에 더 매력적인지 볼게요. 이들은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발행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죠. 또 기존의 은행과 맺어온 신용한도, 대출 심사, 고객 관리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이 되고요.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온체인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철도 레일인 셈이죠.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뭘까요? 은행에 전용 철도가 깔리면 기존의 고속도로는 누가 이용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태생부터 인터넷 네이티브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MF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여요. 국경도 없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P2P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 개방성이 다르군요. 네. 이건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예금 토큰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개방성과 속도입니다. 지금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국경 간 소액 송금이나 인터넷 상거래 결제, 웹3 서비스의 기본 화폐 같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허가 없이 누구나 달릴 수 있는 인터넷 달러 고속도로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거예요. 아, 인터넷 달러 고속도로와 은행의 전용 철도 레일,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이 명확해지네요. 방금 기관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인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랑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RWA 시장의 성장에 예금 토큰은 거의 필수적인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RWA 시장에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제의 불일치입니다. 결제의 불일치요. 네, 예를 들어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했다고 쳐요. 채권 토큰은 A의 지갑에서 B의 지갑으로 즉시 넘어갔는데 그 대금인 달러는 여전히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며칠 뒤에나 송금됩니다.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가 서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엄청난 비효율과 리스크를 낳습니다. 듣고 보니 이상하네요. 자산은 빛의 속도로 갔는데 돈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도 바로 이 현금 결제 수단, 즉 캐시 레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토큰화 시장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 그러니까 온체인 정산 자산의 후보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도매용 CBDC입니다. 아, 거기에 예금 토큰이 딱 들어가 있군요. 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을 죽이러 온 경쟁자가 아니라 RWA라는 거대한 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네요. RWA 거래를 위해 온체인 현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JP모건의 예금 토큰, 시티은행의 예금 토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금 토큰이 다 따로따로 나온다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차라리 어디서나 통용되는 USDC 같은 범용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기술적, 정책적 과제입니다. 상호 운용성 문제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마다 독자적인 예금 토큰을 만들면 시장이 파편화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규제 당국 입장에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발행 주체의 신용도나 규제 준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네, 파편화 문제는 기술 표준화나 브릿지 기술로 점차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는 한번 터지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레일을 계속 깔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 레일들을 연결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인터넷 네이티브 시장을 공략하는 식으로요. 규제 당국의 관점도 궁금해지네요. 그들도 이 둘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나요? 네,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내놓은 가이던스를 보면 규제 당국이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요. 예금 토큰은 기존의 은행법과 예금 관련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감독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려는 거죠. 분리해서 보는군요. 네, 이건 미국만의 흐름도 아니고요. 유럽의 미카 법안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는 엄격한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에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은 기존 은행 규제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레일이 나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 참여자들도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 구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대체가 아니라 분화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각인되네요. 마치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해서 고성능 PC 시장이 사라지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더 발전한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기 위한 5가지 나침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행 형태입니다. 예금 토큰이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은행들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토큰의 개방성과 확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고요. 둘째는 통제 모델이고요. 은행이 토큰의 이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예를 들어서 허가된 지갑끼리만 거래하게 하는지, 문제 발생 시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정산 결정성 문제입니다. 은행의 실제 장부랑 블록체인 기록이 어긋날 때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방지하는지가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결정할 거고요. 넷째, 규제 프레임의 진화 과정입니다. 예금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소비자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5번째는 바로 실제 채택 여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RWA를 거래할 때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예금 토큰을 현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발행 형태, 통제 모델, 정산 결정성, 규제, 그리고 실제 채택. 특히 마지막 5번째, 실제 채택이 가장 큰 허들이자 진정한 시험대가 되겠네요. 철도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위로 기차가 달려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금 토큰이 들어오면서 온체인 연금의 레일이 분화되고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진다. 이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